본연의 결을 살린 뷰티 에클라입니다. 날이 더우면 저 같은 건성분들도 피지 분비량이 많아져서 모공이 커지잖아요. 코와 나비존에 블랙헤드, 오돌도돌한 요철이 있으면 아무리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베이스 메이크업 공들여서 한다고 해도 쉽게 무너지고 사람 자체가 좀 안 예뻐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눈, 코, 입, 얼굴형이 어떻게 생겼냐보다 더 중요한 게 깨끗한 밑바탕 도화지가 되는 피부거든요. 애기들 보면 눈이 작든 코가 낮든 통통하든 마르든 저마다 다 예쁘잖아요. 그게 매끈매끈 보들보들 깨끗탱탱한 피부 덕분이죠. 요즘 제 피부 좋아 보이죠? 하지만 저를 오래 봐오신 분들은 제 피부가 원래부터 지금과 같지 않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저는 턱 쪽엔 왕녀들은 달고 살았고요. 이 나비존엔 오돌토돌한 좁쌀, 그리고 코엔 점처럼 박힌 블랙헤드가 완전 많았어요. 저 같은 건성들은 수분이 부족하고 건조해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피부 타입보다 각질이 더 잘 쌓이는 게 우리 건성들이에요. 이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 화이트헤드나 좁쌀, 오돌토돌한 요철이 잘 생겨요. 이렇게 피지가 많지 않아도 모공이 막힌 채로 크림 듬뿍 올리는 날들이 계속되다 보면 각질이 노폐물과 섞여서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로까지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 제가 다양한 제품 다 써보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지금의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노하우와 함께 제게 효과 있었던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와! 오늘 영상 보시고 필요한 것들 따라하시면 정말 피부결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장담드려요. 핵심은 크게 5가지예요. 첫 번째 피지 잡기, 두 번째 각질 제거 꾸준히 하기, 세 번째 피부 열감 낮추기, 네 번째 앰플로 수분 충전 넉넉히 하기, 다섯 번째로 이미 생긴 모공 줄이는 기능성 제품 활용하기. 여기 4번, 5번에서 어떤 앰플들 조합대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성 제품들이 모공 축소와 피부별 매끈을 만들어주는지도 너무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먼저 피지 관리부터 시작할게요. 여름엔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겨울엔 꾸덕한 크림을 여러 겹 덧바르고 자잖아요. 그런데 건성 피부라고 피지 관리를 아예 안 한다면 쌓인 피지나 블랙헤드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겠죠. 데일리로 피지 관리를 하는 방법과 피지가 너무 쌓였을 때 한꺼번에 뽑아버리는 방법 둘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름은 기름으로 녹여서 없애야 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올리는 기초나 색조 화장품 대부분에는 오일이나 실리콘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데일리로는요, 클렌징 오일이나 밤 종류를 꾸준하게 사용해주세요. 클렌징 밤으로는요, 이 닥터지 클렌징 밤을 추천드려요. 닥터지 클렌징 밤은 피지 구조와 잘 섞이는 가벼운 에스터 오일과 식물성 오일을 다양하게 배합하고 있고요. 흰 버드나무 껍질 추출물, 즉 살리신산, 바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 모공 속 피지를 분해하고 각질 정리에 도움을 줘서 블랙헤드 관리에 효과적이에요. 또 모공 속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 클렌징 오일에 주목해주세요. BRTC 안티폴루션 앤 블랙헤드 클렌징 오일이거든요. 블랙헤드를 효과적으로 녹이시려면 핵심은 유분을 얼마나 잘 용해시키느냐인데요. 이 제품은요, 다른 제품보다도 더 다양한 지용성 에스터 오일이 들어있어서 이 모공 속 피지나 산화된 블랙헤드 덩어리까지 부드럽게 녹여주는 구조예요. 여기에 유칼립투스 잎 오일, 페퍼민트 오일, 광각향 오일 등은 기름진 피지를 잘 녹여주는 천연 오일들이기도 해서 실제로 딥 클렌징에 도움을 주고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리포 살리실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성분은 일반 살리실산인 바하보다 자극은 줄이면서도 모공 속 깊숙이 침투해서 피지와 묵은 각질을 풀어주는 바하 유도체예요. 그래서 겉도는 오일감만 남는 게 아니라 진짜 모공 속까지 클렌징된 느낌이 확실해요. 이렇게 데일리로 클렌징 오일이나 밤을 쓰셨는데도 그래도 가끔 코에 블랙헤드가 거슬릴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럴 땐 메디벨 엑스트라 슈퍼 9 플러스 3X를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요, 피지를 불려서 긁어내는 피지 연화제인데요. 여기에는 이 피지 연화제와 스크래퍼 그리고 화장솜, 이 3개가 모두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보통 이 스크래퍼 정도만 끼워주면 내가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화장솜 크기와 두께가 딱 맞지 않아서 좀 불편했던 경험들 다들 있으시잖아요. 여기엔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서 다른 준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제품은 단순히 물리적으로만 피지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지와 각질을 함께 녹여주는 성분 설계가 진짜 잘 되어 있는데요. 아하인 라티엑시디, 반 샬린시산, 그리고 글루콘 옥락토닌, 파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 겉 각질부터 이 모공 깊숙한 묵은 피지까지 부드럽게 분해를 해주고, 덕분에 스크래퍼로 밀었을 때 그 딱딱한 피지가 통째로 쏙쏙 올라오는 그 쾌감이 확실해요. 너무 억지로 밀어내시다 보면 피부가 좀 벗겨져서 손상될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조금 주의하시고요. 사실 이 연화제 자체가 피지를 정말 잘 지워내기 때문에 이 스크래퍼 힘만 너무 억지로 주시지 않는다면 자극이 없이도 피지만 싹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피부가 너무 예민해지지 않을지 걱정되시잖아요. 여기엔 병풀, 마티리 카리아꽃, 목련 추출물과 같은 진정 성분도 탄탄하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가 예민해지지 않게 진정까지 함께 케어를 해주고요. 연화제 치고는 보습력도 좋아서 사용 후에 건조하거나 당기지도 않는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또 펩타이드 복합제까지 들어가 있어서 탄력 관리까지 신경쓴 포뮬러예요. 정리하자면 이건 단순한 피지 연화제가 아니라 각질, 피지, 진정, 보습, 탄력까지 다 잡은 고기능성 집중 케어템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각질 제거 단계인데요. 설마 아직도 주기적으로 각질 제거 안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각질 제거는 정말 양날의 검이에요. 특히 건성 피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부족으로 각질이 잘 생기죠. 그런데 동시에 건성들은 피부 장벽도 약한 경우가 많아서 자극이 강한 각질 제거제를 쓰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어요. 한번 그렇게 무너지면 회복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순한 각질 제거제를 필요할 때마다 자주자주 가볍게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정말 순하다고 느꼈던 제품은 바로 프리메라 마일드 앤 퍼펙트 페이셜 필링인데요. 겔 타입 필링제로 피부에 마찰을 주면서 겉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는 전형적인 고마주 타입이에요. 여기에는 브로콜리 추출물처럼 항산화, 진정 식물성 성분이 들어
들어있는데 아하나 바하 같은 상성분은 없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부담 없이 쓰기에 좋아요. 저처럼 장벽이 무너지기 쉬운 민감성 피부라면 순한 필링제로 정말 추천드려요. 그런데 나는 장벽 튼튼하다, 좀 더 각질 제거 기능이 느껴지는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닥터지 브라이트닝 필링제를 추천드려요. 손에 묻어나오는 셀룰로스 입자가 물리적으로 각질을 밀어내는 방식이고요. 이 프리메라보다는 뭉치는 입자가 좀 더 풍부해서 마찰감이 조금 더 느껴질 수가 있어요. 다른 강한 필링 젤들과 구분되는 이 제품만의 장점은 8종의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라토인과 같은 보습 진정 성분이 풍부해서 각질 제거 후에도 당김없이 촉촉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프리메라는 극순한 데일리용, 닥터지는 좀 더 기능적인 각질 제거 케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부 민감도에 따라 선택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각질 정리해주는 것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로는요, 피부 열감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피부 열이 올라가면 피지선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피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때 염증 유발 물질도 함께 증가해서 트러블이 생기기 쉽고요. 또 열로 인해 모공은 넓어져서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가 쌓이기 쉬운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더욱이 기온이 올라가는 이 여름철에는 주기적으로 피부 열감 케어를 해주셔야 이 모공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 피부열을 확 낮춰주는데 정말 최고인 제품으로 이 린지 모델링 팩을 강추드려요. 모델링 팩 하면 가장 기본이자 핵심적인 효과는 바로 피지 흡착과 모공 속 노폐물 제거예요. 이 팩이 피부에 밀착되면서 자연 유래 미네랄 성분들이 모공 속에 남아있는 피지, 묵은 각질, 노폐물들을 흡착해서 끌어내는 작용들을 해요. 특히 번들거림이나 블랙헤드, 오톨도톨한 좁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 흡착력 덕분에 사용 직후 피부가 확 맑아지고 결이 매끈해지는 느낌을 바로 체감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 모델링 팩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보통의 모델링 팩이 단순히 수분 공급이나 피지 정리에만 그쳤다면 이 제품은 피부 열감 자체를 빠르게 떨어뜨리는 쿨링 기능이 정말 제가 써본 그 어느 모델링 팩보다도 탁월해요. 티트랩 가루 1500ppm, 페퍼민트 오일, 그리고 규조토와 마그네슘 옥사이드와 같은 천연 미네랄 파우더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이 모공 속 피지와 함께 피부 열까지 가져가 버리는데요. 양치하고 난 직후의 그 개운함과 상쾌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링 팩은 단순히 결이 매끈해진다, 시원하다를 넘어서 모공 정화, 열감 차단, 진정까지 한 번에 해결되는 진짜 여름철 피부 진정템으로 강력 추천드려요. 네 번째는요, 이 앰플들로 수분 충전을 정말 충분히 해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건성들이 좁쌀, 피지, 모공, 트러블이 나오는 이유는 수분 부족으로 각질이 모공을 막아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피지가 주 원인인 지성들은 앰플을 적게 발라도 되느냐? 절대 아니에요. 기름이 많이 나오는 건 오히려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수분 앰플을 충분히 많이 발라줘야 이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지고 피지 분비도 줄어들어서 모공이 넓어지지 않죠. 저는 아침에도 최소 2개, 자기 전에도 최소 3개 이상의 앰플을 충분히 레이어드 해주는 편이에요. 이 앰플로 수분만 충전을 해주셔도 되고 모공이나 진정, 미백, 항산화 등 기능이 들어간 걸 써주셔도 돼요. 여러 가지를 구비해 두시고 정말 필요할 때마다 조합해서 쓰시면 되는데요. 제가 좋았던 제품들 몇 개만 간단하게 추천을 해보자면, 수분 충전이 필요한 아침 루틴에는 저는 프리든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을 써요. 사실 이 제품 저 같은 건성에게 겨울엔 좀 덜 촉촉한 것 같아서 아쉬웠던 제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써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피지랑 유분이 폭발하는 이 계절에 순수하게 수분만 딱 채워주는 용으로는 이 토리든만한 게 없더라고요. 특히 여름인데도 속건조가 느껴질 때 이 세럼을 2번 정도 레이어링 해보세요. 속건조는 촉촉하게 잡고 유분기는 돌지 않으면서 화장이 쫙 달라붙는 그 피부 바탕이 만들어져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한 번만 레이어링 하셔도 충분할 거예요. 여름에 좀 울긋불긋 붉은기가 올라온다 하실 때는 에스트라 엘시가 365 흔적 진정 세럼을 써보세요. 이 흔적 진정이라는 이름답게 붉은 자국, 예민함, 피부 열감 진정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제형이 가볍고 흡수도 빨라서 속은 촉촉하게 채워주면서도 겉은 절대로 유분기가 돌지 않더라고요. 이 세럼의 핵심은요, 징크 PCA가 피지 조절까지 도와줘서 이 트러블성 피부에도 정말 잘 맞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비타민C 유도제가 트러블 자국을 점점 연하게 밝히는데도 도움을 줘요. 히알루론산과 글리세린, 베타인 조합으로 속건조 없이 피부 속을 촉촉하게 채워주고요. 스쿼알라리나 콜레스테롤, 레시틴까지 들어있어서 예민한 피부 장벽까지 같이 케어를 해줘요. 붉은기, 트러블 흔적 케어를 하면서 피지 조절과 속건조, 피부 장벽까지 한꺼번에 케어하고 싶을 땐 이 앰플을 레이어링에 추가해주세요. 모공과 각질 때문에 화장이 잘 안 받는 것 같다 할 때는요, 저는 메디큐브 제로 모공 원데이 세럼을 추천드려요. 여기엔 아하바 파를 한 번에 넣어서 피부 자극은 줄이면서도 묵은 각질, 모공 속 피지를 정리해줄 수 있어요. 메디큐브 제로 모공 세럼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피부결이 매끈해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어요. 이 콧망울이나 이마의 번들거림이 사라져서 이 메이크업 밀착력도 확 좋아지고요. 좀 더 오랜 기간 사용을 하니까 모공이 좀 덜 도드라져 보이고 블랙헤드나 좁쌀같이 반복되는 트러블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피부톤도 좀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세안할 때 이 손끝에 닿는 질감, 즉 피부결이 부드럽게 변해요. 여기에 또 레이어링 할 수 있는 앰플을 하나 더 추가해보자면 이 좁쌀, 각질, 트러블 자국, 심지어
모공까지 훨씬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는 팁을 드리죠. 바로 순수 비타민C 앰플이에요. 비타민C 하면 미백만 떠올리시기 쉬운데 사실 피지 조절, 피부결 정돈, 이 흔적과 자국 회복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이 비타민C의 가장 큰 기능이 황산화 작용이 이 트러블 유발 요인 자체를 막아줘요. 항산화 작용은요, 피부의 유해 산소인 이 활성 산소를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말하는데요. 이 활성 산소가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피부를 산화시켜서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비타민C의 항산화 성분이 결과적으로 모공, 피지, 트러블의 근본 원인을 차단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많이 나온 비타민C 앰플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순수 비타민C가 아니라 비타민C 유도체인 경우가 많은데요. 순수 비타민C만이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줘요. 그래서 순수형을 골라서 쓰셔야 돼요. 이 순수 비타민C는 효과가 확실하지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초보자가 고용량으로 쓰면 오히려 피부가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저용량부터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중에 제가 비타민C에 관한 영상만 따로 담아볼 건데요. 여기서 함량별로 제가 써보고 좋았던 것만 빠르게 추천을 해보자면 비타민C 초보자 입문자분들에게 이 피지옥의 사이언스티컬스 데일리뮨 앰플 세럼을 강력 추천드려요. 이미 저도 한 통 다 썼거든요. 여기 성분의 함량 표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순수 비타민C가 5에서 8%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예상되고요. 비타민C 중급자분들에게는 이 더마팩토리 퓨어 비타민C 이 페룰릭 앰플을 강력 추천드려요. 여기에는요, 순수 비타민C가 15%나 들어가 있는데 약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순수 비타민C와 함께 페룰릭 엑시드의 조합은요,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도와주는 강력한 부스팅 작용을 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조합이거든요. 나는 비타민C를 오래 써왔다 상급자 이상 분들에게는 퍼스알엑스의 비타민C 세럼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순수 비타민C가 약 23%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함량의 다른 비타민C 제품들 대비 피부 자극이 적다고 저는 느꼈어요. 마지막 5번째로 나이아신 아마이드 앰플도 피부결 개선과 모공 축소에 도움이 돼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는요, 피부톤 개선, 피지 조절, 진정, 항노화, 장벽 강화까지 거의 만능에 가까운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를 꾸준하게 쓰면 이 피지 분비를 조절해서 번들거림을 줄여주고요. 그래서 모공 확장, 블랙헤드 완화에 탁월한 도움을 줘요. 그런데 이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순수 비타민C처럼 초보자가 고용량을 쓰면 자극이 될 수가 있는데요. 2에서 5% 정도는 안정적이라고 보고요. 10% 이상은 자극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통 봐요. 제가 써봤던 걸 중에서 함량별로 추천을 드리자면요, 초보자가 쓰기 좋은 앰플로는 이 넘버즈인의 5번 앰플인데요. 여기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5% 들어가 있어요. 중급자 이상이신 분들께는요, 이 아노의 TXA 나이아신 흔적 세럼을 추천드려요. 여기엔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10% 들어있고요. 나는 진짜 나이아신 아마이드의 고함량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께는요, 더마팩토리의 나이아신 아마이드 20% 세럼을 추천드려요. 이거는 민감성보다 장벽이 좀 튼튼하신 지성분들이 사용하면 아주 만족하실 제품이 있거든요. 확실하게 유분감을 줄여줘요. 가격도 6,000원밖에 안 하는 착한 가격이죠. 이렇게 피부 컨디션에 따라 두세 가지 이상은 레이어드 해주시면 확실히 피부결 자체가 탄탄하게 속부터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이미 생긴 모공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제품은 레티놀이에요. 우선 레티놀은요, 피부가 일정한 주기로 이 죽은 각질을 탈락시키고 새 세포를 올리는 과정을 촉진시켜줘요. 이 묵은 각질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모공 입구를 열어줘서 피지가 원활하게 배출되죠. 2번째로요, 레티놀은 피지선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요. 피지 분비가 과도하면 이 모공이 확장되기가 쉽고 트러블이나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레티놀은 피지 생성 자체를 억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레티놀은요, 피부 겉이 아니라 더 깊은 진피층에서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도와줘요. 왜 나이 들수록 모공이 점점점 커 보이냐면요, 이 진피층의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모공도 같이 처지니까 더 세로 모공으로 길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레티놀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고 이 진피 밀도까지 꽉 채워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늘어진 모공도 탱탱하게 올라오면서 눈에 덜 띄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강력한 레티놀 사용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레티놀은 꼭 밤에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앰플들 레이어드 다 하시고 크림 바르기 전에 바르고 자고 주무셔야 돼요. 둘째, 레티놀 역시 아주 효과가 강력해서 초보자가 처음부터 고농도를 쓰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피부가 뒤집어지기 쉬워요. 레티놀도 나중에 제가 레티놀만 따로 영상으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요. 초보자는 저농도부터 써주세요. 제가 써본 다양한 레티놀 중에서 함량별로 추천을 드리자면요, 초보자 입문용으로는 이 앰프라니 보타 레티놀 유스 리페어 솔루션을 추천드려요. 여기에는 순수 레티놀보다 자극은 낮지만 효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레티놀 레티노에이트가 들어있는데요. 민감 피부에도 자극 없이 촉촉하게 피부 결 정돈이 되고 보드러지게 만들어요. 2번째로 레티놀 중급자분들께는요, 아세 바이탈 A 프라임 레티놀을 추천드려요. 여기에는 레티놀이 0.15% 들어가 있어서 모공 주변 탄력 강화와 수축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결 개선되는 것들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레티놀을 어느 정도 써봤다 하는 상급자분들께는요, 이 닥터 디프런트의 비타리프트 A4루트를 추천드려요. 여기에는 레티날이 0.1% 함유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 레티날은 레티놀보다도 약 10배 정도 활성도가 높은 비타민 A 유도체예요. 그래서 레티놀로 따지면 0.75에서 1%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닥터 디프런트의 레티놀이 다른 두 제형들보다도
좀 더 꾸덕한 제형으로서요 콜라겐 생성, 모공 수축, 잔주름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여름철 피지, 각질, 모공, 피부 결 문제까지 이 에클라만의 루틴과 추천템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하나씩 따라해보시면 정말 피부 결이 바뀌는 걸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피부 결이 바뀌어야 피부에 약간의 주름이나 잡티가 있어도 피부가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이 밖에도 여러분이 쓰고 계셨던 제품의 후기나 꿀조합 혹은 다른 루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하셔서 다른 분들께도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